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오르는 건 잘 알겠는데 그럼 어디에 투자해야 내가 이익을 보느냐가 관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필리핀 승빈입니다. 부동산 투자, 한국이나 필리핀이나 일반인이 보면은 뭔가 좀 어려워 보이고 한치 앞을 알 수 없을 것 같고,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두렵기만 합니다. 당연하죠. 내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서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소리는 정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보통 우리 주변에 한두 명씩은 있죠. 그런데 은퇴 후 따뜻한 필리핀에서 겨울에 한 3-4달 지내면서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노후를 즐겁게 보내시고는 싶은데, 그러려면 집이 있어야 하고 월세 내면서 사느니 차라리 집을 하나 사서 거기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집을 하나 사자니 차라리 땅을 사서 집을 한 채 지어서 월세 받아먹고 살면은 노후 걱정도 없고 늙어도 수입이 일정하게 계속 들어오니 꽉 먹고 알 먹고 하는 것 같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설명에 앞서 제가 먼저 여러분께 10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제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시면은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부동산 정보에 한 걸음 더 성큼 다가설 수 있으실 겁니다. 1번, 필리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2번, 필리핀 인구는 얼마나 되나요? 3번, 필리핀의 나이대별, 연령별 인구는 어떻게 되나요? 4번, 필리핀의 기본 급여는 도시별로 어떻게 되나요? 수도권부터 지방까지입니다. 5번, 필리핀이 겪고 있는 인구 문제 해결 방안 중 국가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정책은 무엇인가요? 6번, 필리핀의 상업 인프라는 어디가 제일 많이 발전되었나요? 7번, 마닐라에 거주하는 인구는 얼마나 되나요? 8번, 필리핀 신도시는 국가개발 위주인가요? 아니면 사립기업 개발 위주인가요? 9번, 필리핀의 신도시 개발은 어디 지역을 위주로 되고 있죠? 10번, 구매를 희망하시는 콘도, 빌리지 지역의 평균 월 렌트 값은 얼마인가요? 렌트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충분한가요? 제가 언급한 이 10가지 질문에 먼저 대답을 한번 해보시는 동안 잠깐 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대답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은 제가 왜 저 10가지 질문이 필리핀 부동산 투자 전에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하는 질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제 유튜브 및 블로그를 예전부터 쭉 보아오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8년간 필리핀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해왔고, 그중 하나가 이제 부동산 중개업입니다. 나이는 30살밖에 안 된 놈이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영어 통역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로타리 클럽 등의 국제 봉사활동을 오랫동안 돕다 보니 어떻게 운이 좋게 저를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그분들 덕분에 연결되어서 로타리 클럽의 친분을 계기 삼아서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제가 소유한 부동산이 아니라 36년 동안 필리핀에서 부동산을 운영 중인 로터리 마카티 멤버분을 도와서 중개업을 하는 것이지요. 본업은 제가 따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리다고 얕잡아 보시지만 말아주시고, 앞으로 제가 영상에서 드릴 말씀은 전부 다 사실에 근거한 팩트들이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필리핀의 집값은 2002년을 기점으로 계속 상승 곡선입니다. 특히 2010년도부터는 수도인 마닐라 같은 경우는 3베드룸 기준 연평균 11%의 부동산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죠. 말이 연평균 11%의 상승이지 이거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꽤 크다는 것은 간단히 계산해 보셔도 아실 것입니다.
특히 2018년에는 15.55%의 상승을 보였죠. 그렇다면은 왜 이러한 상승 곡선이 그려지느냐 궁금하실 겁니다. 이를 설명하기엔 영상이 길어지므로 저의 영상 필리핀 부동산에 지금 당장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위에 카드나 밑에 본문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자, 아무튼 통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필리핀 부동산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오르는 건 잘 알겠는데 그럼 어디에 투자해야 내가 이익을 보느냐가 관건입니다. 제가 부동산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36년 필리핀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분과 일을 같이 하고 있으니 그분한테 배운 노하우를 기반 삼아 말씀드리자면은 짧게 볼 것이고 간단히 필리핀에 집 한두 채 정도 사서 노후를 보내고 싶으신 거라면은 지금 당장 월 렌트비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상업 인프라가 이미 잘 발전된 수요가 많은 곳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고, 그게 아니고 멀리 내다볼 것이라면은 신도시가 들어가는 곳에 투자를 하라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현재 마닐라, 마카티, 보니파시오, 올티가스, 파사이, 말라떼 이런 부근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죠. 이미 부동산 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향후 20년 동안 현재 시세에서 많이 올라봐야 뭐 두세 배, 2배에서 3배 정도밖에 더 안 오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저희 부동산은 사실 필리핀 마카티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사실 마카티의 물건들이 제일 많으니까 여기를 팔아야 되는데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직업이 영어 선생님이라 누구한테 사기를 치면서 돈 벌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영어 교육학과 당당히 좋은 성적 받으면서 졸업했습니다. 여기를 졸업하기 위해서 지난 7년 동안 집에서 땡전 한 번 못 받으면서 혼자서 돈 벌면서 악착같이 학비랑 생활이 되면서 학교도 다녔고요. 남들 누구보다 자존감과 자부심 하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현재 마닐라 마카티 같은 경우는 평균 1스퀘어미터당 콘도 가격이 얼마일까요? 10평짜리 콘도는 대략 얼마나 하죠? 현재 1스퀘어미터당 한화 419만원, 한 평으로 따지면은 대략 한화 1,400만원 정도의 콘도 값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0평짜리 콘도를 사도 일단 1억 3천으로 시작하고 30평짜리는 5억은 그냥 넘죠. 25밀리언 페소는 그냥 넘습니다. 좀 더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은 파사이나 말라떼 지역의 한 25스퀘어미터 약 7, 8평쯤 되죠. 그 정도의 콘도가 3년 전에는 선분양 2.1밀리언 페소에서 2.4밀리언 페소, 하나로 치면 한 4,200에서 4,600만 원의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죠? 지금은 6에서 7밀리언 페소, 하나로 치면 한 1억 3천에서 1억 5천에 거래되고 있죠. 즉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미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난 몇 년간 마닐라 내의 부동산 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투자 목적은 별로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부동산 1억 천금은 더 이상 일어나기는 힘든 구조라는 점입니다. 마닐라 내에서는 말이죠. 그러나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월세로 돈을 달달이 버시고 싶으시다면 이것은 very good choice입니다. 현재 약 7에서 8평짜리 콘도 한 달 렌트비가 파사이 지역에서 약 4만에서 5만 페소, 한화로 80만원에서 110만원 정도 되기 때문이죠. 대충 한 달 월세가 100만원이라고 치면은 1년이면 1200만원이고 10년이면은 1억 2천이니 한 10년 월세 돌리면은 일단 본전 뽑습니다.
이 같은 경우라면 당연히 7, 8평짜리 한 25스퀘어미터짜리를 7밀리언 페소에 판다고 하더라도 파사이 같은 수요가 극에 다다른 도심지에 투자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노리고 파사이 지역의 부동산은 현재 없어서 못 파는 지경입니다. 모 콘도는 선분양 2주 만에 1200여 동이 다 팔리는 현상이 지금 파사이에서는 발생하고 있죠. 이러한 현상은 비단 파사이뿐만 아니라 상업 인프라가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지역 마카티, 보니파시오, 말라떼, 앙헬레스 클락, 알라방 이런 등지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이 1번일 것이고 2번은 뭘까요? 2번은 바로 신도시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같은 일반인이 신도시 계획이 들어선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나 아얄라, 메가월드, SMDC 대형 건설사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친구로 두지 않는 이상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대처하기는 정말 어렵죠. 뉴스를 미리 듣고 구매해버린다면은 정말 엄청난 이득, 속칭 100배, 아니면 1000배 뜀뛰기, 1만배 뜀뛰기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신도시 계획이 들어섰을 때 뉴스로 이미 들었을 때 신도시 계획 인근 주변 땅을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그 땅 구매해서 뭐 할까요? 사람들은 신도시 안에 몰려있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근 주변 땅을 구매해서 그 땅을 직접 개발해서 건물을 올려서 숙박시설로 갖추는 것이죠. 왜 그러냐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현재 필리핀 정부는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대형 건설사 등의 지속적으로 신도시 개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목적은 하나죠.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이 이루어지려면은 많은 투자를 기반으로 회사들을 설립해야 합니다. 회사들이 설립되면은 노동자들이 쏠리죠. 노동자들이 쏠리면은 잠잘 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노동자들이 콘도 같은 비싼 데서 잠자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동자들은 신도시에서 한 30분 이내로 갈 수 있지만 약간 저렴한 곳을 찾을 테고 그러한 숙박시설을 몇천 명에게 공급할 수 있는 건물들을 미리 지어 놓는다면은 다음은 말 안 해도 당연히 다 아실 것 같아요. 현재 이미 신도시로 지어진 곳은 그러한 기회를 찾기가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곧 신도시로 지어질 곳, 현재 공사 중인 곳의 신도시 계획 지역 내가 아닌 거기에서 최대한 접근성이 좋지만 밖에 있는 곳에 토지 구매를 해놓으셔서 건물을 올리시는 것도 굉장한 투자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도시 발표 당시에는 신도시 지역 내의 땅값은 굉장히 오르겠지만 그 인근 주변 내의 땅값은 그렇게 빨리 오르진 않거든요. 자, 왜 필리핀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에 그리 목숨을 거느냐 하시고 의아해하시는 구독자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사실 필리핀에 몇 년 거주하지 않는 이상 필리핀 정보를 알기는 정말 힘드니까요. 이는 2편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투자 전에 반드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이자 제가 위에 언급한 사항들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니까 꼭 시청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정보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채널을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